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1일 4대 강보 수문 개방 뒤에도 녹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수위를 낮춰 유속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방류 수위를 많이 낮출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어촌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를 높여놨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달성보 수문이 열린 4일 뒤 낙동강 상류의 모습입니다. 연두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 띠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4대강 6개 보를 개방한 건 지난 1일. 그런데 이틀 동안 낮춘 수위는 26cm에 불과합니다. 보 수문을 더 개방하면 농업용수를 퍼올리는 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 더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개방에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취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창녕 상대포 양수장. 이곳 양수장의 취수구 높이는 4.8m로 현재 같은 높이인 하만보 수위를 더 낮추면 양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토부의 보 관리 훈령에는 보 수위를 한선까지 낮추더라도 농업용수 취소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보를 5m로 관리하면서 중간에 이제 길이를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커믹한 길이를 일부 잘라내고 조정해가지고 한 시절들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한 거는 수위를 늘 일정한 상태로 최고 수위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추진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취수구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문제가 되는 취수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용추 계곡은 도심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복구 공사를 한다며 창원시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도청 뒤 정병산과 비음산 사이 용추계곡. 평일에도 탐방객이 끊이질 않는 도심 휴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500m가량 올라가자 나무들이 파헤쳐져 있고 커다란 공사용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난해 산사태 복구 공사로 이뤄지는 사방댐 건설에 건설 장비가 단일 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며 흙과 돌이 쏟아져 막던 계곡은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방치된 건설 장비가 계곡을 가로막으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복구 공사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룡뇽이 서식을 할 정도로 물도 굉장히 맑았거든요. 올 사방댐을 구실로 이렇게 그 공사용 가설 도로를 상당히 무작한 방법으로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게다가 사방댐은 산사태 예방이 목적이지만 용추 계곡에는 사방댐이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사방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더라도 유실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하지만 창원시는 사방댐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항구적인 복구 공사로 앞으로 집중호우 등 더 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공사로서 창원시는 문제가 없다며 강행할 뜻을 내비쳐 용추 계곡 훼손을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2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던 항공정비, MRO 사업이 올 연말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카이와 사천시는 오는 9월 MRO 사업자가 선정되면 연말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카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항공정비 MRO 사업. 지난해 말 탄핵 정국 등으로 1년 넘게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까지도 이제 MRO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MRO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년여 동안 미뤄지던 MRO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MRO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한국공항공사가 카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 카이를 현장 방문한 공항공사는 8월에 타당성 검토를 끝낼 것으로 보여 이후 국토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쯤에는 MRO 사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RO 사업은 직접 고용 1,800명, 간접 고용 효과 6,000명으로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MRO 사업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카이는 오는 9월 MRO 사업체로 선정되면 연말부터 현재 제2공장에서 기체 정비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달걀과 닭고기 가격이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7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 판의 평균 소매 가격은 7,900원. 지난 겨울 AI 발생 전에는 4,600원 정도 하던 것이 1년도 안 돼 70%나 오른 겁니다. 작년에는 3, 4천 원대 하면 이 판은 꼭 사과 가격이 반성했는데 지금은 한 8천 원대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계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오른 달걀 값이 당초 오는 9월부터는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AI가 다시 발생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걀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거나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달걀 의존도가 큰 음식점이나 빵집 등은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익이 많이 줄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원가 상승에 의해서 빵값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줄지. 이처럼 가격이 불안정한 건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로그램당 6,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매출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1년 장사인데 여름이니까 지금부터 딱 8월달까지 3개월 장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엄습한 AI 공포로 시민들의 식탁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어제까지 이어진 비로 더위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은 다시 맑고 더워집니다. 어제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창원 29도, 의령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은 자외선도 다시 강해집니다. 경남 지방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척 맑은 모습이고요. 오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은 곳이 많습니다. 창녕과 함안, 고성이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의령이 30도 등 29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에는 남해와 사천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다가 오후로 들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주말인 일요일에는 또 비 소식이 있어서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동협이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지역 농축협 정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대형 공작기계 생산업체는 어려움을 겪지만 수출 위주와 반도체, ICT 장비 관련 업체들은 일감이 늘어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STX 중공업을 신일광채그룹이 공개적으로 인수에 나섰습니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맹독성인 파란 고리 문어가 발생해 해안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 보고와 같은 맹독성으로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이 있어 노출되면 신체 마비와 호흡 곤란을 겪고 심하면 숨질 수도 있습니다.
파란 고리문화는 아열대성 생물이지만 최근 수온이 오르며 남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FC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외국인 선수 계약금이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본인을 비롯해 감독, 코치 이름으로 가지급금을 받아 임의로 쓰는 등 1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대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 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연구센터까지 구축돼 항공클러스터 조기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센터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135억 원 등 201억 원이 투입돼 한국형 전투기 등에 사용될 복합제와 결빙 보호 시스템, 비행제어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1987년에 일어난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표석이 마산에 설치됩니다. 6월 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마산 항문당 서점과 옛 남성파출소 사이 창동 사거리 바닥에 6월 민주항쟁 30주년 표석을 설치하고 오는 10일 제막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6월 항쟁 30주년 표석은 한 시민이 불이 붙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움켜쥔 채 함성을 지르는 장면을 새긴 동판으로 제작됐습니다. 터널 내부 조명 등 램프를 교체하기 위해 창원 터널이 모레까지 부분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터널 내 수명이 다한 조명 등 램프 300여 개를 교체하기 위해 모레까지 창원 터널 1개 차로를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통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도 도내 4개 시군 해수욕장 28곳에 수질과 백사장,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83만여 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창원시와 사단법인 지구촌 공생회, 봉사단체인 쉐어핸즈는 어제 창원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아시아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3년 캄보디아 닥개우주에 유치원과 도서관, 보건소 등을 갖춘 국제교육협력센터를 지어 기증하고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전 직원들이 동전을 모아 캄보디아 저소득층을 돕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